저는 경북에서 근무하는 구미 본곡초등학교 교사 김인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슬라이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CG 경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구글 트레이너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영국에 이제 벳쇼라고 해서 에듀테크 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구글과 뭐 애플, MS 이런 관련된 에듀테크를 살펴보고 왔는데 그 기회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구글을 2018년부터 2018년 봄에 이제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레벨 1을 따고 이제 2년 정도 함께 했었는데 그동안에 되게 거리와 상관없이 많은 교육자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여러 교류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이제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에 교육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반 학생들과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스크래치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간단하게 했었어요. 그냥 이런 기능을 가르치거나 뭐 저러한 기능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딱 목적을 정해서 간단한 런게임 만들기 이런 형식으로 7차시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었는데도 되게 흥미롭게 그리고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따라왔던 것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배경에서 보다시피 레고 로봇을 되게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레고 로봇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아이들이 만지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로봇이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절차적인 사고나 뭐 조건이나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교과목에 섞어서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학년 수업에 맞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워크북 형식으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주제로 들어와서 현재 저는 아이들과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도 제출하고 아이들한테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 어떤 문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제가 피드백을 주고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과 뭐 행아웃, 지금 이제 구글 미트로 이름이 바뀌었죠. 구글 미트 이용해서 이 두 가지 큰 앱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준비했던 이유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작년부터 준비했던 거는 이제 실제 교실 수업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아이들끼리 모듬에서 또는 학급 전체에서 협업을 하는 또는 어떠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 좀 부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의도치 않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글 G 스윗을 제가 쓰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여기 구글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가 원했던 것도 이제 학생 주도적으로 수업에 좀 자기가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지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협력적으로 같이 사고를 하고 같이 데이터를 모으고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다음에 절차적인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해서 어떤 절차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맞는 어떠한 수업 방법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 대한 상황이나 정보들이 소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현재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책임성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접목을 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에 있어 보면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랩탑, 그러니까 개인 노트북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창의적인 아이들로 또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자고 하면서 왜 아이들의 손에는 그 소비를 위한 그런 디바이스들만 들려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제 평생유치원이라는 책에 보면 컴퓨터라는 거는 교사를 도와주는 기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1971년도에 시모 박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 컴퓨터를 교실에 들어왔을 때 교사의 수업을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도구를 아이들이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라는 도구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26명 중에 중복응답자가 2명 있는데 데이터에서는 거르지를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이 난 매우 낮다 하는 애들이 9명, 중간 정도가 7명. 자기가 잘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너는 혼자 공부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중간 정도, 그냥 평균 모르겠으니까 이제 3이라고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구글에 대한 배경이 있냐라고 봤더니 거의 18명이 이제 구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걸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진행을 할 때 구상했던 방법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어떠한 영상이나 과제를 미리 제시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오면 교실에서는 그 자기들이 공부해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되게 좋은 도구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수업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침 8시에 예약된 하루의 과제가 올라오고요. 9시에 아이들과 구글 미트에서 화상으로 등교를 합니다. 얼굴을 보고요. 26명이 다 같이 보고 저는 그 전날에 했던 과제들에 대한 피드백과 아이들에게 어떠한 과제를 반환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같이 공동 공책에 들어와서 키워드를 남기거나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10시가 되면 각자 오늘 수업 과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과제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댓글을 달아주고요. 그리고 1시 20분이 되면 학교 지도를 통해서 다시 얼굴을 보고 학교를 하고 안내사항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구글 클래스룸 하루 과제 안에 1부터 해서 5교시까지 집어넣고 있고요. 저는 이제 출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서 질문 과제를 이용해서 출석을 객관식으로 체크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 연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공책 서식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 해당하는 질문들이나 내용들을 구글 문서에 담아놓고 사본으로 제공을 해서 아이들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과제에 들어와서 해당하는 과제를 해결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책이 제공이 되고 있고 구글 닥스에서는 이제 그 문서 안에서 직접 검색을 하거나 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적어 놓고 이제 수학 익힘책 같은 문제를 풀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문서에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식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 익힘책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풀었지만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제가 채점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구글 폼즈를 이용해서 문제를 담아놓고 아이들이 풀어놓은 문제의 답을 폼즈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 정답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자동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보시면 51번의 응답이 되어 있어요. 26명인데 한두 명의 학생이 2번씩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시 들어와서 점검을 하고 나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구글 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는 1시간 이상은 강의를 하진 않아요. 그냥 실제 실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제 했던 과제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줄 만한 내용들을 공동의 아이들과 또는 공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아까 말했듯이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공동 공책에 키워드를 적어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캠을 자꾸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캠을 끄게 되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뭘 하고 있는지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다 열어놓고 수업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오늘 딱 수업을 끝내고 매일 단체 사진을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 앱을 이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공책입니다.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공동 공책을 만들어서 제가 라이브로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실시간으로 자기 번호 옆에 자신의 생각이나 어제 봤던 내용의 키워드를 달게 됩니다. 요건 이제 어제 첫날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적어보자, 아니면 동화 내용이 나왔는데 동화 내용의 주제가 뭔지 적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개학을 어제 했지만 저는 이제 수업을 한 4주 정도 진행한 후에 아이들에게 현재 너네들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면 어떻겠니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변화가 보라색이 옛날 자기가 생각한 옛날의 모습, 노란색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량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이 체크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뢰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했을 때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물어봤더니 공통적인 의견 중에 제일 많았던 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또 재미있는 건 힘들지만 재미있다는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친구랑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한 2-3명 정도는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학생들도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과제에 대한 내용이나 지식 전달이나 학생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나 어떠한 결과물을 작성하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초점보다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컴퓨터 입력 장치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떠한 저작권이나 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전달하거나, 또는 교실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제가 2년 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있었는데 교실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되게 온라인상에서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학습보다는 아직까지는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한된 10분인데도 10분을 좀 많이 넘겼는데 선생님들과 제 발표 내용 또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질문 주시면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